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맹자쌤과 함께하는 논술 교실입니다. 오늘은 논술 교실 20번째 시간이에요. 20번째 시간. 우리는 15번째 시간부터 논술의 실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논술의 실제에서 서론의 페이스맵으로 논술의 서론을 쓰고 트렁크 맵으로 뭘 쓰나요? 네, 트렁크 맵으로 본론을 쓰는데, 자, 지난 시간에 한번 했죠. 오늘 이 본론 쓰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좀 복잡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성껏 수업에 임해준다면 맹자쌤이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또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자, 오늘 교재는 여러분 교재 49쪽이에요. 49쪽. 본론을 위한 트렁크 맵 도전하기. 자, 다음 페이스맵을 보고 본론을 어떻게 전개할지, 어떻게 전개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건 페이스맵이죠. 무엇을 위한 맵인가요? 네, 서론을 위한 맵이에요. 자, 서론에서 이렇게 맵을 썼다면 본론에서는 어떻게 트렁크 맵을 만들고 그 맵을 바탕으로 본론을 이어갈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페이스맵 한번 살펴볼게요. 페이스맵의 문제 상황 눈으로 봤더니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군. 자, 생각나는 장면 있죠, 여러분? 네. 자, 귀로 여러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더니 걱정하는 소리가 들려 스마트폰에 빠져 있으면 눈도 나빠지고 전자파 영향도 많이 받고 자세도 나빠지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도 나오지 않게 될 거라고 어른들이 걱정해. 자, 건강이 나빠지겠죠. 그 다음에 사회성이 부족해지겠죠. 자, 그래서 코가 끙끙 냄새를 맡아봤어요. 어깨도 구부정하고 눈도 나빠지고 또 저렇게 끌어안고 잠을 자면 전자파가 몸에 영향을 줄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의 대화도 거의 하지 않고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 스마트폰에 중독될 것 같아. 안 되겠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겠어 하고 코가 끙끙 냄새를 맡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맞아.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하자고 주장을 해야 해. 그리고 입이 자,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하자고 주장하려면 스마트폰 사용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릴 필요가 있어.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의할 점도 알아야겠지. 그래서 본론을 이렇게 쓰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스마트폰의 장단점과 과다 사용, 많이 사용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또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어. 자, 그렇다면 본론에는 어떤 내용이 이루어져야 돼요? 네,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본론 전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자, 주장하고 싶은 건 뭐라고 그랬어요?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여기 나왔죠?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하자. 우리 너무 많이 써서 쓰기 힘들어, 그치?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하고 싶은 근거는 뭘까요? 했어. 아까 여기 보면은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겠다 그랬어. 이렇게. 이거 너무 좋지, 줄긋기? 맹자쌤도 좋아요. 자, 근거에 알맞은 설명 자료, 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 여기 보면 문제점에 대한 근거가 찾아봐야 되겠죠? 문제점에 대한 근거. 또 해결 방안에 대한 근거를 찾아봐야 돼요. 자,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근거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끌어안고 어깨 구부정, 눈 나빠지고 또 전자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면 되겠죠. 네.
건강에 미치는 영향, 뭐가? 스마트폰이. 어떻게 했을 때? 과다 사용했을 때. 영향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되겠고, 자, 다시 말하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 해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시력 얘기도 찾을 수가 있겠고, 거북목, 또 뭐가 있을까요? 전자파, 이런 이야기들이 검색에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은 뭐예요? 네, 여기 보면은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게 나와야 되겠죠? 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대체로 맹자쌤은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해요. 인터넷 검색을 하면은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나오죠. 뉴스 기사도 있고, 전문가 의견도 있고, 또 어딘가에서 연구한 결과도 찾을 수가 있어요. 예, 이런 근거 자료들을 마련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수수로 본론을 전개한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먼저 스마트폰의 장점은 우리 다 빼고 합시다. 그럼 단점. 과다 사용했을 때 단점은 과다 사용했을 때죠. 그러면 본론 전개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 시 발생하는 문제점, 그쵸?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하겠대요?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 네. 그게 바로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죠.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자, 여기에서 바르다라는 뜻은 뭘까? 바른 사용. 보면은 어떤 걸까요? 시간적인 문제도 있겠죠. 그 다음에 장소, 공간, 또 우리 몸, 예, 사람, 몸에 미치는 영향이 없기 위해서 바르게 어떻게 사용하고, 바르게 사용하려면 시간은 어느 정도여야 되고, 장소는 어디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 공간이죠. 같은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내야 되겠죠. 예. 자, 여기에 보면은 트렁크맵 그림으로 이해하기. 자, 본론맵이라 그랬죠. 본론맵. 왼팔에는 하나의 의견. 그리고 여기에는 근거죠. 여기엔 또 다른 의견, 근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문제 해결형이니까 여기는 문제점이 되겠죠? 어떤 문제점이 있다. 여기 왼손가락은 근거. 여기는 해결 방안.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야 되겠죠. 네. 그리고 자, 배꼽은 내 몸의 중심이라 그랬어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나의 주장을 다시 한번 어떻게 창의적으로 강조하면 되겠어요. 자, 우리 이제 본론 트렁크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만큼 고민을 하고 요만큼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여러분, 교재 42쪽에 우리 지난번에 페이스맵을 바탕으로 논술의 서론을 완성한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볼래요? 자, 42쪽 준비해 주세요. 제목,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하자. 문제 상황, 지하철이나 식당에 가서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스마트폰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어린아이의 경우는 사회성도 부족해진다. 또한 사용 시간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중독 현상을 일으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자. 자, 우리가 지난번에 42쪽에 페이스맵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서론을 이렇게 썼어요. 자, 다시 50쪽으로 한번 넘어와 보세요. 50쪽. 자, 50쪽에 보면 친구들과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논술의 본론을 위한 트렁크맵을 완성하여 보세요. 그랬어요. 자,
아까 42쪽에서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자. 그러면 이제 본론 들어가야 되겠죠. 본론 들어갈 때는 어떨까요? 먼저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알아보자라고 들어갈 거죠. 그래서 이 트렁크 맵에는 문제 해결형으로 저희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 해결형으로 문제점이 이렇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해야 해. 자, 그러면 왼팔에는 문제의 원인을 정리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자, 문제의 원인이 뭐였어요?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죠. 과다 사용했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자, 오른팔에는 해결 방안에 대하여 있습니다. 해결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자,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바탕으로 내 주장을 창의적으로 다시 주장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하면 돼요. 밑에다가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생기는 문제점은 뭐가 있어요? 일단 건강에 나쁘다라는 게 있죠.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요. 나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보면 뭐 있었어요? 시력이 나빠지고 또 거북목 또 뭐 있어요? 전자파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만 나쁜 영향일까요? 학습에도 뭔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학습에도. 그러니까 1번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 학습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단 주의력이 좀 스마트폰을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주의력이 결핍이 된대요. 전문가들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공부할 시간을 자꾸 뺏긴대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었죠. 뭐였어요? 사회성 발달의 저하를 가져온다 그랬어요. 사회성 발달을 저하한대요. 왜냐하면 친구랑 소통해야 되는데 대화를 많이 안 하게 되죠. 대화가 단절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 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또 친구들과도 잘 지내지 못해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선생님은 과다 사용의 문제점을 들었어요. 여러분도 나는 더 있어요 하는 친구는 더 찾아서 써도 되고요. 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는 친구는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첫 번째, 선생님은 바르게 사용하려면은 어디에 사용할지 사용 용도를 바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용 용도를 정하고 그 다음에 사용 용도 합쳐서 시간 얼마만큼씩 볼 것인지. 네. 전화로 쓸 수 있는데 전화, 그 다음에 만약에 채팅 같은 거 한다고 하자. 그럴 때는 어느 정도. 또 여러분 공부에 쓸 수도 있죠? 검색, 학습에도 쓸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정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막 게임 깔고 앱 많이 깔죠. 그러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만 재미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앱 잘못 깔면
굉장히 많은 앱 사용료도 나가게 되고 데이터도 나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 동의를 받고 그 앱을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걸로 TV를 보는 것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방법은 뭐예요? 뭐 스마트폰 요금 정액제 같은 걸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은 맹자쌤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주 5일 학교 오고 토요일, 일요일 쉬잖아요. 스마트폰도 쉬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 휴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휴일 정하기. 그래서 주 5일만 사용 혹은 주 3일 사용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렇게 여기 건강에 나빠지니까 시간뿐만이 아니라 자세, 바른 자세, 그 다음에 밝은 곳에서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뭐라고 할까? 사용 습관이라고 할까요? 바른 사용 습관. 이런 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장을 재강조를 한다면 창의적으로 하라 그랬죠. 주장을 재강조한다면은 지금 현재 과다 사용으로 뭐가 되기 전에? 중독이 되기 전에 올바른 사용 방법을, 우리가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알고 어떻게 사용하자? 바르게 사용하자. 또는 적절하게 사용하자. 이렇게 주장 재강조를 할 거예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 51쪽에다가 우리가 논술의 본론을 완성해야 되잖아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자, 쓰기 전에 선생님 팁을 좀 줄게요. 맨 처음에 일단 제목은 쓰자.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하자. 자, 지난번 여러분들이 쓴 서론이 몇 쪽이라 그랬어요? 42쪽에 이렇게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하자. 지하철이나 식당에 가서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스마트폰을 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가다 사용하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나쁜 영향을 미치고 어린아이 경우는 사회성도 부족해진다. 또한 사용 시간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중독 현상을 일으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자가 지난번에 42쪽에 쓴 서론이에요. 그러면 바르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자. 사용하도록 노력하자. 자,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본론을 안내해 줬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 바른 사용을 위해 과다 사용했을 경우 일어날 문제점을 짚어보고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노력할 점을 알아보자.
자, 이렇게 서론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옆에 보면은, 자, 여기 과다 사용으로 생기는 문제점, 이걸 가지고 논증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바르게 사용하기 노력할 점, 요거 4가지 근거를 가지고 논증을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봐야 될 텐데, 그러면 또 한번 여기 할게. 먼저 뭘 살펴볼까? 먼저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제 문제점. 자, 여기 보면 문제점이 있죠. 첫째,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하고 이제 이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둘째, 학습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셋째, 사회성 발달을 저하시킨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첫째 쓰고, 둘째, 셋째, 그 다음에 다음으로 뭘 해야 돼요? 요거 써야 되겠죠. 아, 여기 좀 공간 비워두세요. 다음으로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자. 그래서 몇 가지 나와요. 첫째, 사용 용도를 정하고 사용 용도와 시간을 정하자. 둘째, TV 시청을 하지 말고 부모님 동의 없이 앱 서치를 하지 말자라든가, 아니면 데이터를 아껴 쓰자,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셋째, 스마트폰 휴일을 정하자. 이거 설명을 하면 되고, 넷째,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바른 자세, 밝은 곳에서 하도록 하자고 또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첫째 하고 설명해 줘야 되고, 둘째, 셋째, 넷째까지 하자. 그리고 이제 주장 재강조를 해야 되겠죠. 주장 재강조. 요거 가지고 주장 재강조를 해야 돼요. 그걸 그대로 와서 여기다 주장 재강조를 하면 됩니다. 자, 선생님 왜 이렇게 공충공충 뛰어갈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라고, 도전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보충하면은 우리 논증을 해야 돼요. 논증. 첫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이건 주장이에요. 주장. 이게 중심 근거.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래? 무슨 영향? 그러면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뭐예요? 보조 근거를 써야 돼요. 보조 근거. 뭐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 시력, 거북목, 전자파, 이거를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되죠. 보조 근거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 다 마찬가지예요. 중심 근거 쓰고, 그거에 대한 설명, 보조 근거 써줘야 되고, 여기도 중심 근거 셋째도, 그 다음에 보조 근거 써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방안을 찾자가 이게 주장이에요. 어떤 방안? 첫 번째 방안은 중심. 이렇게 하면 돼. 그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보조 근거. 이런 식으로. 중심, 보조, 중심, 보조, 중심, 보조. 그리고, 요 말을 그대로 여기에 옮겨오면 된답니다. 자, 이해했나요? 여러분, 여기는 51쪽에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 직접 쓰기에는 여러분 좀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책에다가 혹은 A4 복사지에다 써서 여기에다가 붙여서 선생님한테 제출해주면 선생님 그거 보고 검사하도록 할게요. 자, 자신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맹자쌤은 여러분 믿어요. 맹자쌤도 혼자 컴퓨터로 써볼게요. 여러분도 컴퓨터로 쓰고 싶으면 컴퓨터로 써도 돼요. 그래서 출력해서 붙여도 되고 또는 복사지에 손글씨로 써도 된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각각 컴퓨터든 손글씨든 각각 다른 종이를 준비하고 도전해 봅시다. 여러분 화이팅! 자, 여러분 본론 써봤나요? 자, 맹자쌤도 써봤습니다. 자, 짜자잔 이렇게 썼어요. 자, 한번 볼게요.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하자. 먼저 본론을 안내했습니다. 스마트폰의 바른 사용을 위해 과다 사용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노력할 점을 알아보자. 먼저 짚어본다 그랬어요. 먼저 짚어보고 발생한다. 짚어보고 노력할 점을 알아보자. 다음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크게 나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스마트폰의 바른 사용을 위해 과다 사용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노력할 점을 알아보자. 자, 그래서 먼저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하고 이제 문제점을 짚었어요. 하나, 둘, 세 개로 짚었어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하기에 노력할 점을 알아보자. 다음으로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자 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짚었어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 알아두고 하나씩 차근차근 볼게요. 먼저 주장입니다.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라고 주장했어요. 첫째, 근거 뭐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둘째, 학습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셋째, 사회성 발달을 방해한다. 자, 이게 다 중심 근거죠. 그러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무슨 나쁜 영향을 미쳐? 재밌기만 하구만 하면 뭔가 근거를 들여야 되죠. 어두운 곳이나 장시간 스마트폰을 보면 시력이 저하돼. 그리고 구부정하게 앉아있으면 척추가 바르게 자리 잡을 수 없어서 거북목이 돼.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을 하다 보면 또 운동이 부족해지잖아. 그리고 또 잠을 잘 때 옆에 두면 전자파의 영향을 받게 되어서 우리가 건강을 잃을 수 있어 라면 아하 그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겠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겠죠. 둘째, 학습 능력이 저하될 수 있어. 무슨 소리야, 스마트폰으로 공부도 하는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과도한 인터넷 노출은 전두엽 우리의 그 생각하고 조절하는 전두엽 뇌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또 재미있는 스마트폰만 보다 보면 책으로 해야 되는 학습에 흥미를 잃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주의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려서 학습 능력을 떨어지게 한대.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그렇구나.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오래 하다 보면 내가 공부를 못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세 번째, 사회성 발달을 방해해. 무슨 소리야. 스마트폰으로 친구랑 카톡도 하면서 재미있게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럼 또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죠. 스마트폰을 손에 잡고 살면 가족 간이나 친구와 대화에 집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그쵸? 집에서 여러분 스마트폰을 열심히 하고 있는 엄마한테 또는 말을 걸면 선생님 같은 경우 대충 대답해요. 그 질문에 정확하게 내가 집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질문인지 모르고 무조건 알았어 하는데 선생님 아들들이 굉장히 화를 내요. 마찬가지겠죠. 또한 친구와 어울려야 하는 시간에 스마트폰만 가지고 게임하거나 이것저것 하다 보면 친구와 만나서 놀다 보면 우리가 사회성을 기를 수 있어요. 서로 배려가 해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도 느낄 수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 양보를 해야 되는지 또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표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런 것들을 직접 친구랑
부딪히면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깨달아가고 배워가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성을 기를 수 없게 된다. 자,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우죠. 자, 그러면 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는데 첫 번째,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사용 용도를 정하는 게 좋아. 둘째는 필요한 앱만 설치하자. 셋째, 스마트폰 휴일을 정하자. 넷째, 바른 자세로 밝은 곳에서 사용하고 잠잘 때는 침대에서 멀리 두도록 하자. 이렇게 4가지 방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방안 볼게요. 자,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사용 용도를 정하자. 무슨 사용 시간과 용도를 정해. 그건 내가 알아서 하지. 부모님과 상의하여 스마트폰을 무엇에 어느 정도 사용할지 정하는 것이 좋다. 아무 계획 없이 사용하다 보면 게임이나 친구와의 채팅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바른 사용을 위해 스마트폰 활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자, 그래요. 부모님과 활용 계획을 세우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전화 외에 뭔가 할 때 게임이든 유튜브를 보든 요런 계획들을 유튜브도 아무 유튜브를 보지 말고 딱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을 보겠다. 그 다음에 전화 용도 외에 어떤 것으로 사용하는데 얼만큼 사용하겠다 라고 정하면 여러분도 중독이 되지 않을 정도로 지나치게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게 되고 또 엄마도 덜 걱정하시겠죠. 덜 불안해하실 거예요. 둘째, 필요한 앱만 설치하자. 필요하지도 않는 앱을 호기심으로 설치하게 되면 앱 이용료가 맹자쌤도 맞아요. 그냥 뭔가 궁금해서 깔았는데 이용료가 나가더라고요. 또 그게 빠져서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재미있으니까 중독이 될 수 있다. 앱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를 얻고 그 다음에 정액제 요금에 가입해서 너무 많이 무제한하면은 내가 얼만큼 썼는지도 모르고 얼만큼 내가 중독이 되어가는지 잘 몰라요. 근데 정액제 요금 제일 작은 거에 가입하면 내가 이렇게 많이 썼구나, 데이터가 다 달아지는구나 라고 아는 순간 내가 어느 정도 중독 내지 과다 사용인지 적절 사용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필요한 앱만 설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셋째, 스마트폰 휴일을 정하자. 웃겨. 무슨 스마트폰 휴일이야? 스마트폰을 자꾸 하다 보면 하지 않으면 허전한 생각이 들어 자신도 모르게 스마트폰에 손이 간다. 그쵸? 이 정도가 됐어요. 맹자쌤도. 뭔가가 허전해. 그러면 내 주변에 스마트폰이 없는 거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휴일을 정하자. 주 5일 학교에 가므로 스마트폰도 주 5일이나 주 4일만 사용하도록 하자. 그러면 적어도 스마트폰이 없다고 허전함을 느끼는 그런 본능적인 습관적인 행동은 하지 않게 되겠죠. 그런 불안감을 갖지 않게 될 거예요. 넷째, 바른 자세로 바른 곳에서 사용하고 잠잘 때는 침대에서 멀리 두도록 하자. 과다 사용과 잠들기 전 어두운 곳에 스마트폰을 보면 시력도 저하되고 거북목 증후군도 생기고 전자파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할 때는 바른 자세 또 밝은 곳에서 사용하도록 하자. 자, 이렇게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찾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스마트폰의 바른 사용을 위해 노력할 점을 알아보았다. 과다 사용으로 중독이 되기 전에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알고 바르게 사용하도록 모두 노력하자. 자, 여러분 이해가 됐나요? 여러분은 얼마나 잘 썼는지 맹자쌤은 정말 궁금하다. 다음 논술노트 검사할 때가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맹자쌤이 또 한 가지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문단 알죠? 문단. 네, 문단. 자, 새로운 문단이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한 칸씩 띄우고 가죠. 네, 이렇게 한 칸씩 띄우고 갑니다. 자, 이렇게 한 칸씩 띄워서 들여쓰기를 하는 거죠. 네. 자, 여기도 새롭게 시작됐으니까 또 새롭게 이제 문단을 구분해 줘야 되니까 이렇게 한 칸 띄우고 들어가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
중심근거, 보조근거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줄 바꿔 쓰지 않아요. 다가 들어가도 줄 바꿔 쓰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 문단 구성을 한번 더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 본론을 안내했어요. 문제점과 노력할 점을 알아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라는 말을 썼어요. 먼저 문제점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문제점 하나하나가 있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셋째까지네.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중심 근거를 내고 반드시 이 중심 근거에 대한 설명, 보조 근거를 넣었어요. 보조 근거.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가서도 올바른 사용 방안에 대해서 4가지를 제시했죠. 하나, 둘, 셋, 넷째 했어요. 그리고 중심 근거 되고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만큼만 얘기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보충 설명하는 보조 근거를 이렇게 각각 보조 근거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본론의 마지막 완성은 뭐냐면은, 자, 본론 들어갈 때 본론 안내도 하지만 그 다음에 본론을 딱 하면서 잊지 말아야 돼요. 나의 주장 재강조를 딱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이해했어요? 본론 안내를 하고, 자, 주장 재강조로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는 것. 그리고 논증. 본론의 생명은 논증이라 그랬죠?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하고 주장을 했어요. 주장, 중심 근거, 보조 근거. 이게 논증의 3종 세트라 그랬죠? 논증 3종 세트. 자, 주장, 중심 근거, 보조 근거. 또 주장, 중심 근거, 보조 근거. 주장, 중심 근거, 보조 근거. 대부분 친구들이 만약에 논술을 잘 안 배우는 친구들은 이렇게 쓸 거예요.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학습 능력이 저하되고 사회성 발달에 방해한다. 이렇게 쓰면은 아무도 여러분 말에 설득을 당하지가 않아요. 논술의 목적은 설득하는 거죠. 설득해서 어떤 걸 주고 싶다? 행복한 세상에서 행복을 주고 싶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꼭 보조 근거를 잘 써야 되는데 선생님은 그냥 설명을 했어요. 오늘의 보조 근거는 다 설명을 했죠. 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뭐도 좋다 그랬어요? 연구 결과 또는 전문가 의견 이런 게 좋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잘 믿어요. 자, 그리고 문단이 내용이 바뀔 때마다 문단이 바뀐다는 것. 그래서 같은 문단끼는 줄을 안 바꾼다는 것. 문단이 바뀔 때는 한 칸 들여 쓴다는 것. 이해했나요? 자, 오늘 여기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마지막 트렁크 맵 한 번 더 해보고 또 본론 한 번 더 써볼 거예요. 자, 만약에 난 시간이 없어서 또 이걸 잘 못 썼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자신이 없어요 하면 맹자쌤 걸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다. 자, 스톱 버튼 누르고 앞부분, 자, 다 썼으면 뒷부분이에요. 뒷부분. 자, 뒷부분 이렇게 정리합시다. 여러분, 다음 21번째 시간에 만나요. 안녕.